기록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수가 지난해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덧탐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들이 많죠. 저는 뭐 요즘 그냥 재미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재미있는 건 아니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의 현상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계속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K자살이라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했던 이천공 씨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저는 사실 이천공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식이 기초가 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말도 안 되는 상상에서 발생된 어떤 생각의 결론? 이런 걸 그냥 상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막 풀어나와서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라는 말도 웃기죠.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중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신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대중에게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정도로 멘토 중에 한 명, 아주 중요한 비중이 있는 멘토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천공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관심이 없어요. 하나 들을 만한 것도 없지만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실행하는데 이 이천공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영 관심을 끄기도 힘들고 지켜보고 있자니 웃기기만 하고 하여튼 우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한 말 중에 K자살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 이 이천공 씨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이 나라를 통해서 이천공 씨의 말을 반박하려고 하는 이유는 노인 인구의 자살률, 노인 인구의 삶, 특히 소외계층이 돼버린 노인 인구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노인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근대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이유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이런 노인학 내지는 노인복지학 각종 노인 인구에 대한 이론들을 완전히 다 무시한 본인만의 상상의 나래를 편 결과를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우습고 또 그 말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서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반영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 것도 있죠. 이미 일정 부분 그러한 조짐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의 불안한 마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이게 현실화되어 가는 단계, 막 시작하는 단계로 목격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설, 구정, 음력설 오후에 이천공 씨가 청와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민들레에 어떤 청와대 그때 당시 같이 가셨던 우리 시민분께서 민들레에 제보를 하셨어요. 사진을 직접 찍으시고 이천공 씨가 청와대에서 했던 행동, 있는 동안에 했었던 모습들을 아주 정확하게 목격을 하시고 민들레 제공을 하셔서 민들레에서 보도가 되었었죠. 그 중에서 정말 웃긴 것이 봉황을 보고 꼬리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봉황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든 안 하든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서로운 그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 대통령을 상징하는 일종의 매우 그 아이코닉한 아주 상징이 좋은 좋은 기운의 그런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봉황을 그냥 이천공 씨는 그 봉황 문양이 있는 곳에서 그냥 이건 꼬리닭이야. 이게 꼬리닭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 사람들, 미국의 상징이, 뭐, 대머리 흰 독수리인가? 흰 대머리 독수리인가? 그래요. 예. 아주 이 부리가 이렇게 탁 코브라져 있고, 강한 발톱이 있고, 또 눈매가 엄청 매서운.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국가의 상징을 그렇게 낮춰 표현하거나, 그것을 뭐 이렇게 상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친화적으로는 해도, 그것을 전혀 다른 별개의 종으로 해서 막 이렇게 격을 낮춰서 부르거나 이렇게 뭐 비하하진 않아요. 봉황을 꼬리닭으로 말하는 거는요, 저는 분명히 제 느낌은 비하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국민이 봉황 문양이 들어간 대통령 뭐 조형물, 뭐 그런 상징, 뭐 이런 것들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봐왔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섰든 그 봉황이 대통령실을 상징하고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대통령 뭐 각종 대통령 관련된 상징도 바꾸고 뭐 다 대통령실도 이전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드디어 봉황을 꼬리닭이라고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웃기죠, 사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그렇지, 그 봉황은 꼬리닭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 그 상징을 그렇게 낮춰서 표현하는 이천공 씨의 모습을 보고 그 이천공 씨의 그 논리적인 비약,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설명을 누가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이천공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사고, 그리고 이전에 노나라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뭐 성장 배경, 시대적인 성장 배경을 보면 상당히 그 지난 과거 시대, 박정희 시대에 좀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공 씨가 하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뭐 시대적, 역사적 어떤 뭐 배경으로도 그게 뭐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논리성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쭉 나열해서 쭉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분이 또 노인 인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뭐 어떤 거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진행자가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 뭐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그 영상을 확인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요만큼의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이만큼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뻥튀기를 해버리고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는 그러한 것을 직접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K-자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K-culture, K-food, 그렇죠? 뭐 여러 가지 K-드라마, 뭐 그다음에 뭐 K-화장품,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 외국의 대한민국을 알리는 긍정적인 것들에 보통 K라는 코리아의 이니셜을 씁니다. K를. 근데 K 자살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가지 용어를 선택하고 용어를 말하는 것만 봐도 이천공 씨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논리력이나 상식의 수준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K 자살이라는 말 어떻게 씁니까? 한국 사람이 그러면 사망하면 K 죽음입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아주 조잡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큰 무엇인 양, 큰 어떤
사고의 덩어리인 양, 어떤 뭐 생각에 어떤 자기가 고민해서 뭐가 돼서 뭐 그걸 사람들이 믿지 않는 큰일 나는 것처럼 마치 이 노인의 자살에 대한 얘기에서도요,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논점은, 그런 관점은 일반적인 과학적인, 지금까지 밝혀진 노인 인구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나 과학적 실험에 의한 이론, 실험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 확인된 이론, 만들어진 이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인 인구는 여러분, 일반적인 노인 이론은 그렇습니다. 3, 4, 50대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주된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6, 70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중심에 있다가 6, 70대를 지나면서 은퇴를 하게 되죠. 사회 중심 역할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6, 70대를 거치면서 은퇴를 하고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은퇴자의 삶을 살고, 은퇴자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노인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사회 주변인으로 속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편제된다는 것은 본인이 사회활동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의 일반적인 이론들은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매우 위축되고 약간은 소외될 수도 있고 스스로 우울해지고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 이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뭐 유전적인 것이든 뭐 정신적인 것이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든 뭐 그 어떤 것들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노화 현상이라는 것, 그거로 인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은 이전에 비해서 작아진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일종이고 노화의 진행 방향인데, 이 이천공 씨의 말은 노인이 되었더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격리가 되어야 하고, 그 격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대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지고 본인이 그거로 인해서 존재감이 없어지면 스스로 격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지금 제가 마치 이천공 씨 하는 거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러더라고 그 사람은 말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병이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논리의 그 비약이라고 하죠. 그 노화 과정에 생기는 그 각종 질병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된 결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결과라고, 그리고 노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질병의 발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격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가 더 점핑을 해 노력을 해서 사회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자살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적인 비약에, 엄청난 비약이에요. 말이 안 돼요. 연결이 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듣고 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나이를 들면 사람이 병을 얻잖아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도 감소하고 관절도 아프고 수술도 받아야 하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그 모든 병들이 마치 이천공 씨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과정에서 자살을 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말만 듣고 믿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이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천공 씨가 어떤 식으로 K 자살, 그리고 노인 인구에 대해서 사회에 쓸모가 없어지면 자살을
해버려라라고 함부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실제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K 자살입니다. K 자살. 무서운 일이죠. 자살은 누가 많이 하냐? 지식을 갖춘 사람일수록 자살을 많이 해요. 지적인 사회일수록 자살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끌리면 자살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할 일을 못 찾아갖고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경제적인 이런 힘이 없어집니다.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에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 경제력이 힘들어지죠. 근데 친구하고 말을 하니까 안 믿긴단 말이죠. 살기 싫지. 한 번은 개하나. 한 1년도 개하나. 한 5년, 7년 가면요. 살기 싫죠. 소통이 안 되면 니도 살기가 힘들어지고 언제 네가 죽을지 몰라요. 만일에 소통이 되게 안 되는데 내가 자살을 안 했다. 그럼 네가 죽을 수 있는 병을 줘, 병. 말이 되게 안 통하는데 내가 안 죽어. 그러면 병을 준다니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나열해 놓고요. 쭉 그냥 뭐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듯이 뭐 전래동화 같은 거요. 뭐 그런 것들 말해주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전래동화는 스토리라도 있지. 이건 스토리도 없어요. 맥락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2021년에 또 본인의 영상을 통해서 노인 인구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또 했어요. 노인, 꼰대와 어르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요. 그거는 또 더 심각해요. 거기에는 이 노인, 어르신, 꼰대 뭐 이런 것들을 섞어놓고 어르신이 제일 좋은 거다. 노인하고 뭐 그냥 꼰대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응? 진정한 어른, 사회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예. 그건 뭐 시간 관계상 그 영상까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 중에서요, 사회에 기여를 하고 본인이 그 다음 세대에 교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 진정한 어르신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즉 노인들은 그냥 꼰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격리가 된 상태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그 반인륜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노인 인구 중에서 그 다음 세대, 더 어린 세대에게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사회에 기본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이전에 40대, 50대 때 그때는 대부분의 인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죠. 그러나 노인 인구는 다르죠. 그 비율이 반대죠, 여러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의료 정책이라든지 각종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대한민국 어르신들께서 노후를 그나마 보장받는 것인데, 지금 이천공 씨의 말은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노인 인구의 그 예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이 정도로 부를 갖고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노인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르신이라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 원활하게 형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회적인 관계를 뭐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뭐 7, 80% 혹은 8, 90%의 어르신들은 다 자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뭐 저출산 고령화라서 제가 뭐 가끔 어디 특강을 가거나 하면 이런 말씀 드려요. 연세 많으신 분들께 자 오늘은 자 이제
다음 달이면 90살이니까요. 이제 89세까지 사셨으면 오래 사셨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스스로 판단들 잘 하시고요. 이제 알아서들 마감해 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령화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니, 장수를 누리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이 사회적인 혜택을,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그것이 더 강화되고 원활해지는 것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거로 인해서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가 강화되고 튼튼해지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과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편하게 부담 없이 삶을,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것이 강화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천공 씨의 말은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노인, 당신들 중에서 돈 있고 능력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깨우쳐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당신들 다 나가 죽어라 이거예요.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꼰대들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반인륜적입니까? 본인도 지금 70대 이제 가까우는 분이, 본인은 뭐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스승님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봉황을 뭐 꼬리 닭이네 무슨 닭이네 해가면서 비하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코미디 같은 현실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안 보면 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신뢰를 갖고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동하는 뭐 차량 속에서 그 이천공 씨의 영상을 뭐 계속 들었고, 뭐 그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인가요? 그 이천공 씨의 존재를 묻는 다른 후보와의 그 대화 속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뱉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천공 씨와의 관계가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공법사라고 알려져 있었죠. 제가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니 천공법사가 이전에 이병철인가라는 이름에서 지금 이천공으로 개명한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예. 지금 개명이 된 상태고 본명이 이천공입니다. 예. 그래서 이천공 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노인, 대한민국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못 판단할 것 같아서 제가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각종 노인복지 예산들을 지금 다 깎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관련된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 이를테면 뭐 대표적인 게 의료 정책이에요.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를 없애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더욱더 이천공 씨 말에 따르면 격리되지 않겠어요? 몸이 아프고 관절 치료 잘 못 받고 돈이 없어서 MRI 촬영이나 CT 촬영을 잘 못하게 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면 외부 활동을 더 못하겠죠. 그러면 이천공 씨가 말한 그 사회적인 격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대로 죽어야 되나요? 뭐 그냥 사망해야 되나요? 본인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요? 막 저도 원색적인 말이 지금 막 나오는데요. 하도 얼토당토 없는 이 논리라서, 그러면 이 세상에 어르신을 왜 모시고 지난 설 명절에 왜 어르신들께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라고 세배드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반인륜적인 겁니다. 반전통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좋아요. 그냥 이천공 씨 개인이면 그런 말씀 막 하셔도 저는 상관 안 해요. 신경 안 쓸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러한 얘기들을 이미 들은 상태이고, 노인 인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노인 인구에 대한 그 대선 공약도 거의 없었고 70% 유권자, 노인 유권자가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노인 인구에 대한 그 정책은 없어요. 거의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서 계속 이제 이찍 뭐 나오고 있을 건데 요 또 맞더라고요. 대부분 요 타이밍에. 근데 요 분들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계세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뭐 그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뭐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런데 기존의 언론에서 왜곡된 시각을 만들어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찍 어르신들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있어요. 앞선 정부에서 진작에 올렸어야지. 그때 괜히 올리지 않고 괜히 이것저것 해갖고 억지로 막 막아놔갖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라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 나누시는 어르신들을 뵙고. 그것이 뭐 왜곡된 뭐 언론 탓이든 무엇 탓이든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 인구에 대해서 요만큼도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천공 씨의 논리에 의하면 그대로 어르신들께서는 의료 서비스 제대로 못 받고 매우 빈곤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스스로 되어버리고 그 격리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그 격리된 상태에서 이천공 씨 표현에 따르면 다른 질병을 얻기 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아무런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건강한 사회는요, 여러분,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난 시절에는 가족들이 했던 그런 보호 기능을 이제는 사회가, 국가가,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한참은 앞으로 유지될 그러한 추세에서는 대한민국의 우리 사회의 노인 정책, 노인 복지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존재가 더 값어치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천공 씨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그러한 그릇된 인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2번을 찍지 않으신 우리 민주진영의 우리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와 건강한 대화를 스스럼 없이 나누시는 우리 진영의 어르신들께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천공 씨의 저런 또 그러한 그 내용들을 어디서 듣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 그냥 한쪽 귀 닫아버리시고 혹시 들리더라도 이렇게 흘려버리시고 넓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혁을 주도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를 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스스로의 것을 내어놓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힘내시고요. 우리 더 탐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셔서 보다 평등한 사회, 보다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저런 허무맹랑한 얘기에 혹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당당히 주역으로서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나라를 통해서는요, 허무맹랑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천공 씨의 그런 K 자살이라는 위험한 말이 얼마나 호무맹랑하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발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 건강하게 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